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오늘도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만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월 9일까지는 딴 어떤 의사일정도 기우지 말고 오로지 이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루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의결이 예산 조정 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를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장관 회의만 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조는 국조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하나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권을 부처당한 야당이냐, 이걸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나라 살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여당이 살림살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당은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이 말은 야당이 예산 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이나 또는 이제 여당이 공약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임대주택인지 이런 예산을 정액하고 그러면 이게 여당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본인은 야당으로서 정부의 살림을 견제하지 본인이 나라 살림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이 여당 예산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정 기한 내 처리됐던 2018년에도 18년 예산 2017년에 처리됐죠. 그때도 보면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여당은 정부 초기에 국정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를 하면서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야당은 이제 그 대부분 국정 기조와 관련된 주요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면서 계속 대립되다가 결국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그때 법정 시한을 통과된 계기가 뭐냐면 날짜 본회의를 열어놓고 합의해놓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경제부총리가 야당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기한 내 처리를 위해서 계속 대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처리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당의 양보를 통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의 경우를 보면 여당이 기한 내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해임 건의안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해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통과시켜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개입시켜서 예산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여당의 책임으로 지금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네. 아직도 사실상은 어려졌습니다만 끝까지 국민들의 요구를 좀 보면서 법정 시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역시 좀 성과 없이 끝이 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라면서 12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왜 일정을 미루냐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역대 예산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늦게 된 게 아마 9일일 겁니다. 최근에 9일 날. 그래서 이제 8일과 9일 날 본회의를 한다.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좀 협상도 해가면서 적절한 결정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마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때문에 오늘 하고 또 이게 월요일 날 표결해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왜 8, 9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유감이다. 아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책임 묻는 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 이게 나라 살림이 더 급합니까? 지금 저는 9일까지는 일단 이제 그 예산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이게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서 적절하게 나중에 이상민 장관 책임 물어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야당이 급하게 예산보다 이상민 장관한테 집착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 여당이 법정 시한 지키는 문제에 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해 예산의 법정 시한을 정한 이유는 남은 12월 말일까지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관행적으로 안 지켜졌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여야 간 협의의 문제, 그 책임을 계속 비판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정 시한을 준수할 때 여야 협의의 과정을 보면 그때 국회의장은 12월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예산 쟁점이 없는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상정 시켜놓고 여야가 끝까지 협의해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법정 시한이라는 그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그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는 부수적으로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차치하고라도 그걸 지켜야겠다는 걸로 지금 같이 결부시켜서 예산안에 대해서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12월 2일 본회의를 8일, 9일로 연기해서 예산안 처리를 미리 의장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여당의 입장을 너무 이제 국회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너무 좀 들어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다소 좀 서운한 감정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당초 어제 본회의가 열리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이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이것을 보고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것을 처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8일, 9일로 본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상으로만 8일, 9일로 연기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상정이 되면 이제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8월 9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시급하다고 하면서 결국 계속 이런 이 정치적인 어떤 부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결부시키면 또 예산안 처리에 또 난항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장관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다 결부시켜서 하려는 국민의힘 입장 때문에 지금 예산안 처리도 결국에 시한을 넘기게 됐고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도 역시 따로 떼서 보더라도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든 안 하든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 국회는 국회대로 발의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안과 또 이 문제 또 일부 언급되고 있는 탄핵 소추안까지 결부시켜서 정치적 문제로 예산안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측근인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발표된 입장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둔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 결론이 정반대가 됐다. 안보를 정쟁 삼고 있다.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고 이렇게 입장을 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그 서훈 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하면 서훈 실장 그러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서욱 장관이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물론 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서욱 장관 그다음에 이번에 서훈 실장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발부되거나 어떻게 되면 박지원 당시 이제 국정원장을 거쳐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턱 밑에까지 검찰의 수사가 오니까 아마 이제 직접 메시지가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배경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면 저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은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이 어떤 수사기관 검찰을 지금 이게 협박이나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이게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되지 왜 검찰을 도를 넘었다고 이렇게 검찰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 보고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에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묻는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방부는 국정원은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은 3시간 동안 통신이 북한하고 안 된 겁니까? 뭘 했느냐 이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월북에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오히려 월북의 증거는 거의 없는데 왜 월북으로 몰고 간 겁니까? 그걸 이게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 저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협조하면 되지 이렇게 검찰을 공개할 건 아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든 어떤 전직 대통령이 바로 퇴임 직후 연도에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시고 아마 대통령도 굳이 정치 현안에 개입하거나 이러시지 않고 양산에서 좀 쉬면서 편하게 지낸다는 계획이셨잖아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적어도 지난번에 서욱 장관하고 김홍희 그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또 구속영장 발부까지만 해도 어쨌든 검찰이 수사한다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도 굉장히 강했고 결국에 구속 접부심을 통해서 인용이 돼서 구속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고 그 판단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훈 장관에 대한 또다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은 당시 국정 최고차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좌시할 수 없이 결국에 본인께서 결정하고 책임지고 보고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사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결국에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상황, 이건 대단히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게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됐다고 하면 단순히 검찰이 범죄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이 있으신 겁니다. 정권, 적어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묵시적 승인 내지 동의가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수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를 넘어서 전 정권을 향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내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서훈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보고를 듣고 결정했다,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 문 대통령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게 참모들이 처벌되고 이런 게 마음이 또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그 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서훈 실장이 문 대통령하고 아마 독대를 했을 겁니다. 독대를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서훈 실장이 뭐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진실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가 이제 그 서훈 실장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 서훈 실장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서훈 실장이 뭐라 했냐면 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보안을 강화하라고 했다. 그래서 첩보의 그 배포 범위를 조정한 거다. 보안 강화.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106개 둘이 합치면 60개, 46개 갑자기 월북이라는 게 배치되는 아니라는 증거만 삭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갑자기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삭제가 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서욱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훈 실장의 그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이게 서훈 실장이 저는 잘못된 변명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이게 검찰이 아마 철저한 조사를 할 거고 저번에 영장도 두 분 다 그때 김홍희 청장까지 발부된 적이 있잖아요. 오늘 아마 영장도요. 저는 이제 그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본다면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그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청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인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인용하는 율이 6% 정도에 그칩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미 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다시 위법하다고 해서 인용하는 구속 적부심을 인용하는 사례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초 발부할 때 당시 발부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장관이고 해경청장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증거인멸 부분도 당시 이제 비판이 많았던 게 모든 관련된 증거들은 지금 정부가 보관하고 있고요. 당시 문제되고 있는 첩보 원본도 국방부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욱 장관이라든가 또 김홍희 청장, 지금 서훈 전 실장까지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볼 때 역시 동일한 이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 판단에 기한다고 하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결국에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 특별사면 단행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때는 정치인들을 배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정치인이 포함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거의 뭐 사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직 대통령 중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다 2년 살다가 다 이게 그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된 거 아닙니까? 저는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당연히 사면되지 않을까. 지금 형집행 정지 중입니다. 건강 문제로 이렇게 보이고 문제는 이제 그 김경수 지사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같은 선에서 뭐 통합 어쩌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로 봐요. 대통령하고 어떻게 그냥 일반 뭐 도지사나 의원하고 이게 같은 급입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중심으로 이게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돼야 되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이제 그 따로 판단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2년 받아서 내년 5월까지예요.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드루킹 사건이 이게 워낙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김경수 지사는 사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미 이제 형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까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뭔가 이게 그 사면하더라도 이게 그 복권까지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가석방 정도 있잖아요. 가석방 하면 이제 형기를 몇 달 줄여주는 거는 관행적으로 하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사면에서 복권까지 시킨다면 또 이게 정치적 여러 구설수에 오릅니다.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친문 결집으로 이게 사면 복권식까지 시켜준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반대측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 또 이게 뭐 PK 결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게 사법의 정치가 결부되는 걸 바람직하지 않아요. 따라서는 원칙대로 이게 가석방은 몰라도 복권까지는 좀 이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될 것 같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가석방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떻게 할 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통상 대단히 부담스럽죠. 이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다고 해도 지지층이 비판 여론이 강할 수 있고 반대층에서 역시 다른 반대급부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김경수 지사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돼야 되고
또 도지사 정도의 급이면 대통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돼야 된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면권을. 이제 그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전체적인 형량이나 이 확정된 범죄의 어떤 내용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국민적 반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신데 거기에 뭐 김경수 지사를 같이 할지 안 할지는 역시 이제 반대 여론에 대한 어떤 무마 이런 부분 정치적 고려를 하시면서 할 텐데요. 뭐 하면 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